지난해 1월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서 출발한 22개월의 대장정이 유권자들의 투표로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루 동안 경합주 5곳을 돌고 막판 표심을 위해서 유세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내일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합친 사전 투표자가 9,2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선거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출마한 다수의 한인 후보들도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방 의원부터 타운의 시의원, 교육위원까지 14명의 후보들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분열적인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대선이 끝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도시들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핫스팟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뉴욕주에 도착하기 4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뉴욕주에 도착한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448명 늘어난 954만 9,011명, 사망자는 418명이 늘어 23만 6,89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547명이 늘어 54만 7,793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3만 3,69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779명이 늘어나 24만 6,149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6,48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651명이 늘어 7만 3,858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4,6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서 출발한 22개월의 대장정이 유권자들의 투표로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투표는 오늘 밤 자정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 등 2곳에서 시작되고 주별로 내일 오전 5시에서 8시부터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루 동안 경합주 5곳을 돌고 막판 표심을 위해서 유세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마지막 일요일인 어제 미시간과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를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풀 기자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30분께 백악관을 나서며 무려 15시간이 넘는 강행군을 시작해 약 3시간 간격으로 각 주에서 연속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들 5개 주는 11월 대선 승패를 가름할 대표적 경합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5개 주 모두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선거인단을 싹쓸이한 바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속 유세에서 4년더를 외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대신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이기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논리로 자신의 임기 4년 동안의 경제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매컴 카운티 유세에서 특히 북부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미시간 표심을 겨냥해 미시간 자동차 산업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자동차 산업이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일자리를 내줬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또 아이오와 더뷰크 유세에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실세를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오늘까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 나라에 증오의 불씨를 부채질했다면서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트럼프를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바이러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더힐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오늘 이틀에 걸친 펜실베니아 집중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대선 캠페인 마지막 날을 펜실베니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1일 델라웨어주에서 펜실베니아 북부까지 전국을 돌며 4차례의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저녁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이틀 뒤면 우리는 온 나라에 증오의 불씨를 부채질한 대통령을 끝낼 수 있다며 진실은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우선 도널드 트럼프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강아지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주차장에서 자신이 펜실베니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경합주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총력 지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는 마치 리얼리티 쇼를 펼치는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길 것이라며 역전승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4% 이하에 불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 2020 대선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최대 4%, 최하 1%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재선 가능성 예측치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각 주와 전국 여론조사를 경제지표와 결합해 매일 모델을 업데이트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최대 99%, 최저 96%로 관측됐습니다.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규모는 바이든 후보가 350명, 트럼프 대통령이 188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측 범위로는 바이든 후보가 253명에서 415명, 트럼프 대통령이 123명에서 285명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는 270명입니다. 특히 매체는 6개 경합주의 경우 모두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우세합니다. 선벨트 지역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플로리다를 비롯한 선벨트 지역을 잡지 못하면 사실상 재선이 어렵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반영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바이든 54.3%, 트럼프 45.7%로 지지율 격차는 8.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내일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합친 사전 투표자가 9,2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사전 투표 현황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합친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9,2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자는 3,310만 명, 우편 투표 유권자는 5,890만 명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총 투표자가 1억 3,6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4년 전 투표자의 3분의 2가량이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또 전국 등록 유권자의 43%에 달하는 수치로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전투표 열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민주당의 우편투표 독려와 흑인 청년층의 투표 열기도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사전투표에 동참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대선은 대선 당일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승패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투표일인 11월 3일자 소인만 찍혀 있으면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인정해주는 주가 22곳에 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승패를 가리는데 열흘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상당수는 아직 선거 당국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막판 우편투표 물량이 몰리면서 일부 주에서는 평소보다 우편 배송 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우체국에 급행 우편망이나 차량 추가 투입과 같은 특별 조처를 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대의 선거 정보 제공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일 기준 13개 경합주에서 700만 표 이상의 우편투표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3개 경합주의 전체 우편투표 2,400만 표 가운데 28%에 해당합니다.
우편 추적 회사 그레이헤어에 따르면 이번 주 미시간주의 평균 우편 배송 기간은 6일 이상입니다. 때문에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될 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헤어가 분석한 결과 우편 배달 물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하면서 평상시 2일에서 5거래일 안에 도착하는 제1종 우편 배달에 걸리는 기간은 일부 주에서 12일에서 13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에미 설리번 판사는 1일 연방 우체국에 사전 우편 투표용지를 특별 수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3일까지 우편 투표용지가 모든 개표소에 제대로 도착하도록 급행 우편망, 차량 추가 투입과 같은 특별 조처를 동원하라고 고위관리직에 재차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원의 명령에 USPS도 동의했다면서 기표가 된 모든 우편 투표용지의 수신처를 확인하고 투표지가 늦어도 4일 오전까지는 해당 지역 우체국에 도착해야 한다고 책임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선거에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출마한 다수의 한인 후보들도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방의원부터 타운의 시의원, 교육위원까지 14명의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한인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인 앤드킴 의원이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 의원은 공화당 데이빗 리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각 타운의 시의원에는 8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린턴 팍 준정 후보, 놀우드 김봉준 후보, 잉그로드 클립스 박명근 후보, 리치필드 사라킴 후보, 그리고 포트리에는 폴윤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은 한인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박재관 후보와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원유봉 후보, 이번 선거에서 2명을 뽑게 돼 있어 두 후보 모두 당선을 기대해봅니다. 펠팍은 교육위원 선거에도 스테파니장 후보와 케비님 후보 등 한인 후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와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 지역 정치인들, 후보들이 어제 퀸즈 플러싱 레너드 광장에 한데 모여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마지막 주말 캠페인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유권자의 힘은 투표로만 증명될 수 있다며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과 권익을 위해 내일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역대 어느 선거보다 분열적인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대선이 끝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요 도시들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명품 거리에는 전면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의 상점과 곳곳에도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일간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뉴욕,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등 주요 도시들은 약탈 등 폭력 사태를 우려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베버리힐스 경찰은 도시의 아이콘인 명품거리 로데오 드라이브를 대선일인 11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은 로데오 거리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31일 헬로윈데이 이후부터 선거 주간까지 비상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LA 경찰은 선거 기간 소요 사태에 대비해 치안 인력 강화에 나섰고 뉴욕 경찰은 맨하튼 상점가의 소요 사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1월 한 달 동안 집회 시위 담당 경찰관들의 휴가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 상점가에도 약탈을 막기 위한 진열대 가림막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보스턴과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의 고층 빌딩과 대형 백화점 앞에도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는 임시 바리게이트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비영리 상가 연합단체인 다운타운 DC BID는 시위가 발생할 경우 투척용 물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옥외 집기와 간판, 자전거 보관대와 신문 가판대, 쓰레기통과 벽돌 등의 건축 자재를 제거해달라고 상점 주임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미국에서 무려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에 따르면 30일 오전 2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1,4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별 일일 최고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인도가 기록한 9만 7,894명입니다. 월도미터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49만 122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 발생 규모로 보면 7만 명에서 정점을 찍었던 7월의 재확산 때보다 더 가파르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30일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근거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미국에서 53만 6,13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팟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뉴욕주에 도착하기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뉴욕주에 도착한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1일 코로나19 핫스팟에서 오는 방문자의 경우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뉴욕주 도착 후 4일간 격리를 해야 하지만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2주 의무격리 제도는 폐지되고 새 규정은 1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격리 대상 지역 리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은 이제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등 왕래가 잦은 이웃 지역인 뉴저지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주는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의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주는 7일 이동 평균으로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지만 현재 41개 주가 이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은 연방의회에 도전하는 정치 신예부터 주하원 3선에 도전하는 베테랑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인 후보들을 여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연방하원에 도전에 주목받는 캘리포니아주 34지구 데이빗 킴 후보. 정치 베테랑 지미 고메스를 맞아 다윗과 골리앗으로까지 비유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회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학자금 채무 탕감, 기본소득 도입 등의 진보적인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이제 매월 줄 수 있는 그 돈하고 이제 메디케어 브라운,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리 한인 사회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미그레이션 리폼도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일한 3선 도전의 한인 정치인. 캘리포니아주 68지구 최석호 하원 의원도 주목됩니다.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무난히 결선에 진출했지만 막판 상대 후보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한인들의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얼바인 시장 등을 거치면서 닦아온 탄탄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한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부 투표에 임해 주시고 저를 후원을 해 주시면은 이번 3선을 통해서 가주의 유일한 한인의 목소리를 대표를 하고 우리 동포 커뮤니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방의회의 유일한 한인 하원의원인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앤디 킴 의원의 재선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현재 뉴저지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워싱턴주 10지구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 역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한층 크게 벌리면서 한인 여성 연방하원의원 탄생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독자적인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현재 2배 수준인 하루 28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산타클라리타 발렌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 연구소를 오픈했다며 내년 3월까지 현재 2배 수준인 하루 28만 4천 건의 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현재 주가 부담하고 있는 진단검사 키트당 $150의 비용을 $31로 절감하고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평균 13만 4천 개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40만 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1월 1일은 뉴욕시티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자 올해 5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 행사가 예정된 날이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신 뉴욕 마라톤 팬들과 수많은 운동선수들, 참가 신청자들이 온라인상으로 뉴욕시티 마라톤 대회 벌추얼 50주년 기념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티 마라톤 대회가 올해 벌추얼로 진행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우리 모두는 이 역경에서 완주할 것이고 그것도 강력한 완주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2021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쪽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고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가입자는 다른 보험사로 옮기거나 소득 및 가족수 현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 getcovered.nj.gov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뉴욕주 차량국을 사칭하고 반드시 리얼 아이디로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스미싱 스캠 사기 문자 메시지가 나돌고 있습니다. 뉴욕주 DMV는 30일 최근 리얼 아이디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련한 내용으로 DMV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DMV는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는 즉시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의 개표 작업을 맡은 요원들이 한국산 마스크인 KF94를 쓰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매일경제 등은 한컴그룹 자회사인 한컴헬스케어가 최근 미국 정부와 KF94 마스크 500만 장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물량은 이달 초 시애틀 공항에서 통관을 마쳤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역 50개 주 개표소로 배송됐습니다. 이곳에서 투표함 수거 작업과 개표 등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 28일에서 29일 제19기 미주지역회의 및 2020년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매 기수마다 전 세계 해외 자문위원 3,600명을 국내로 초청해 해외 지역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 행사 본부를 설치하고 해외 현지의 거점에 집합한 해외 협의회 및 지회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하자 지난 4월부터 이웃 주민들에게 식품을 나눠주고 있는 플러싱 제1교회에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과 퀸즈보로의 리처드 리 예산국장 그리고 연합감리기교 관계자가 어제 식료품 전달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지난 30일 뉴욕 총영사 관저로 20일 희망재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코로나 사태로 한인 소외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희망재단이 가장 먼저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며 재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테렌스 박 전 뉴욕시 민주당 22지구당 대표가 지난 30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찰스윤 회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테렌스 박 전 대표는 뉴욕시 20선거구 시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 출마를 고려 중이며 내년 1월 최종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9일 한인회관에서 차세대 신임 이사 4명의 인준식을 거행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